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다 보면 큰 도움되는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일단 시장 상황 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국 주가가 조금 늘렸다고 생각하는데 큰 조정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큰 매크로 환경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존재해야지 또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면 거품이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타격이 더 크죠. 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트렌드만 잘 읽고 가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 항상 불안한 마음이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뭔 멘트를 날리면 항상 시장이 그걸 전후로 해서 조정이 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불안하죠, 사람들이. 자,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이던스나 이런 거 실적 위주로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눌리게 되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좋다고 이미 인지한 거 아니에요. 개선되고 있다고 인지한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매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포션도 늘려가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땐 말입니다. 뉴스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예,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뭐 우리가 나오면 되는 거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뭐 환율이 뭐 지금 1350원 윗다로 튀겠습니까? 아니면 뭐 글쎄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국은 뭐 이제 뭐 거품이 생길 것도 아니고 완전 바닥권이고요. 오히려 일본발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본 주가가 눌리게 되면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일본 주가가 눌린다는 건 뭡니까? 엔화의 환율이 강세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상대적인 또 이익으로 작용이 될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일본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과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IT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저는 명확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하고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 드릴 건데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일단 픽 1이고요. 넘버 1이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자, 우리가 달리고 터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략 포인트를 잡는 거에 대한 우리가 같이 공유도 해 나가면서 이스페타시스도 좋은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셔도 되는데, 둘 다 적어도 제가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두 분기 정도까지 본다라고 생각하면 나쁠 것은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결과물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OLED 발광 소재 요거 공급을 하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삼성 디스플레이 여러분 수주 소식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게 갤럭시 S24 나오는 거 그쪽에 OLED 패널하고 또 갤럭시 A 시리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결국 뭐 TV 시장이 지금 현재 좀 죽어서 신통치 않긴 하지만 이쪽 부분도 뭐 향후에 좀 더 개선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 관련된 거 빼놓고요. 지금 애플량 매출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공급을 해보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덕산 네오로스가 YY 대비해서 올해 포워드 12개월 포워드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뭐 3분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이 5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주 받아가지고 캐파 나오는 걸 그대로 계산해 넣으면 저 정도가 되는 겁니다. 뭐 뻥칠 만한 여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서플라이 체인 아닙니까?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이 와이어의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220일 이동평균선 아랫단에서 놀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요? 올해 안에 분명히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확정적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걸 볼 때는 항상 보면 BER 배수 이런 것들을 갖다 고정값으로 놓고 가면 되죠. 예, 이 업종 평균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아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돼요? YY 대비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예상,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갤럭시 S24 잘 팔리고 있고요. 거기에 부분계, 이제 이게 원래 이런 거잖아요.
이게 3분기 출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기가 좀 판매가 잘 되면 연간 초장부터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매출 올라가 다시 3분기쯤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또 신규 또 모델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SA14가 출시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매출로 좀 반영이 돼서 턴어라운드도 일찍 왔습니다. A 시리즈에도 LCD 패널에서 OLED 패널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높은 사양의 플래그십 모델이 점점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갖다 삼성전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이랑 아이패드 OLED 패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수주했던 소식도 들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B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들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모양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1쿼터가 여기 현재 여기 2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5구간을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여기 2구간. 4분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수익을 냈었잖아요. 덕산 네오로스 갖고. 근데 제가 딱 저희는 여기서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마이너스 30% 내려 꽂았습니다. 어때요? 머니 기어 뉴스에서 잘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가이드도 필요하다. 뭐 포워드 가이던스만 필요하겠습니까? 저 같은 케어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업황이 그냥 바닥을 쳤다가 턴어라운드에서 일단 백투 노멀 이 구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2 동평선 윗단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기대감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펙테이션이 우리가 보여준 게 뭡니까? 고점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실적은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만 봐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해도 리포트 드렸던 거라서 많은 내용을 갖다 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만 보도록 하시죠. 여기 늘어나는 구간이 맞죠? 2분기, 3분기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요점 참고하시고, 뭐 OP 마진, 뭐 영업이익률 이런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훌륭하잖아요. 예,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2023년과 2024년 넘어가는 이 과정 꽤 괜찮죠. 이 정도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2023년도에 어떠해야 됩니까? 주가가 그죠? 오히려 222동평에서 아랫단에 존재해야 되는 게 원래 더 정상이에요. 사실 저도 그때 이야기 드리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고민을 했던 거고요. 자,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주저앉는데 저렇게 많이 주저앉을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자,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올라온 거 이거 좋아요. 아, LXSS 나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저앉는 건 저도 어느 정도에서 잡힐 것 같았어요. 이 정도에서 원래 들어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알람을 여기다 걸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자, 개선이잖아요.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와야 되고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전고점 부분까지 3분기까지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정상일까? 그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올라간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올라오다 보면 매물이 분명히 부딪히는 거에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노력해 가겠죠, 여러분? 요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거 222 이동평균선 요 윗단까지 올라오는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차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43,000원 정도 보고 가셔야 되고요. 바로 밑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과하면서 조금 힘들다가 여기 넘어가면 정고점인 47,000원, 8,000원 이 구간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그냥 차트 보면서 자꾸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면 좀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거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매수할 때가 있습니까? 자, 내려가는 곳에 양봉 개수가 많아요? 음봉 개수가 많아요? 음봉 개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어느 때 사는 게 맞습니까? 네, 턴어라운드 나오는 양봉이 뜰 때인데 양봉이 어떻게 돼요?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 시그널 처음 나온 거는 이때 하루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는 게 맞죠,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안 하셔도 돼요. 설사 양봉일 때만 매수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기 양봉 하나 들어온 거, 여기 양봉 하나 들어온 거, 여기 양봉 하나 들어온 거, 이걸 평균 분할 매수로 한 3개월, 한 달 동안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건 평균 매수 단가가 거의 지금 현재 수준, 이 수준 근처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됐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자,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 상당히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락하는 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음봉에서 하는 그런 무식하고 크레이지한 행위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보면 말입니다. 상승 패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까? 양봉이 크게 터지면서 음봉이 잘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음봉이 잘게 들어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음봉이 들어올 때 보통 한 개 들어와요. 두 개, 세 개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 번째 구간에서 사주는 게 가장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오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들어오는 때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만약에 음봉에서만 계속 매수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절대 미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 음봉 나오는 날만 샀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문제 됩니까? 안 됩니다. 평균 매수 단가 크게 조정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올라가는데 분할 매수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올라가는 상승할 때는 어떻게 돼요? 상승폭의 몇 퍼센트 이렇게 잡아가면서 매수를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좋겠죠. 이것도 만약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못 샀겠어요? 이날 사면 되잖아요. 이날 올라갈 때니까. 그죠? 이날만 조금 샀어도 이분 먹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들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양봉이고 올라갈 때는 음봉이 사는데 음봉은 그런 매수, 나름의,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부분은 조금씩은,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과 확률이거든요. 이걸 개념을 접합하지 않고 맨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만 얘기하죠. 파동,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무슨 뭐 MACD니 RSI라든지 과매도 구간이 웃기고 앉아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런 걸 갖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못하는 사람,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한다고 잘 됩니까? 저는 그런 거 됐으면 아마 그런 거 하신 분들이 아마 대단히 성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년 전쯤만 했던 말입니다.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적 패턴이나 이런 것들하고 사실 연관 있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스마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큰 틀에서 단기적으로 조금씩은 맞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갖고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다. 머니케어 뉴스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게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달리고 있는 말 어떻게 올라타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좀 드리고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쪽은 어디라고요? 일단 저는 오늘은 덕산 네오록스가 원픽입니다. 자, 리스페타시스도 PCB 좀 관련인데 이쪽 관련된 어떻게 패키지 판 관련인데 다른 데는 다 안 좋은데 얘네가 왜 좋은 거야? 이 AI 가속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결국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훼손도 안 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현황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에서 낮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 근데 다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동종업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10 정도 더 높을 겁니다. 그 점 고려하니까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100% 어떻게 돼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극히 정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는 말이 바로 조정을 받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공장을 하나 증설을 했는데, 사공장 같은 경우가 지금 7월 달부터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캐파가 좀 늘어나고요. 그 외에 또 매출로 자극되는데 그게 AI 가속기거든요. 북미 매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미 수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장도 증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런 매출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3분기인데 벌써부터 선반영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응하네요. 제가 볼 때 한 2분기 좀 초 이쯤 돼서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움직일 테니까 움직인 걸 파악했으면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서버 장비는 다 중국에서 만드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면 지금 매출비 좀 크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유선통신 장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모멘텀을 준 게 AI 가속기 부분이다. 자, 뭐 이것도 뭐 인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여기가 피크죠?
3, 4분기가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공장 늘어나니까 이때가 피크가 되겠죠. 어떻게 되니까 그런 거냐면 기존에 AI 가속기 그 나오는 것들에 지금 매출보다 한 50% 정도 더 나오는 공장을 증설한 거라고 하니까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AI 가속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점프업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선반영해서 미리 사는 것 같아요. 자,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봐줄 건 또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는 말도 올라타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근데 전체적인 걸 또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분석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선 하나를 이렇게 쭉 그어드릴게요. 뭐가 보이시나가 상당히 중요한 데인데요. 여기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요,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면적이 아마 같을 거예요. 이 구간은 기간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진행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의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같고 같은데 면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격이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0% 성장이었잖아요. 원래 기본 자체가. 그러면 이 라인 정도로 이렇게 올라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거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정상적인 걸로 하면 이 면적과 여기 아랫부분 면적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걸 두고 확장 수축인데 결국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선이 있는데 자,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뭘로 측정을 하는 거냐면 포워드 가이드에서 움직이는 폴 갖고 확장 수축을 이렇게 선을 그려놓으면 저 주가가 저렇게 갔나? 그러면 지금 저 수준에서 기울기를 20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이게 약간 가로 화면이라서 착시가 있을 수 있는데 20도로 이렇게 기울여보면 수평 상태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모습의 형태로 보일 겁니다. 이것도 하실 줄 알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면 아주 차트가 아주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일단 그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드리고 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알려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달리는 거 20% 이상 올랐잖아. 아이씨, 이것도 어떻게 해? 이거 따라잡아야 돼. 어떻게 돼? 자, 올라갈 땐 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음봉에 매수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음봉 첫 번째 거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두세 개 떠야 되잖아요. 두세 개 뜬 다음부터는 그냥 저는 스트롱하게 삽니다. 근데 스트롱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어제가 좋대요. 3분기, 4분기 좋고 AI 가속기 시장이 긍정적이라는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32,500원 이 라인을 두고 이 이하에서 라인을 두고 35,000원과 이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익절 프로그램 둘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 두 가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익절할 때는 보통 50% 구간 그 윗단에 두고 이렇게 보유하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간을 생각해보면 저기 있는 35,000원 구간이 극히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제가 아까 수평선을 이렇게 그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간에 여기가 맥스치가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을 맥스라고 보면 여기 구간에서 여기 부분은 쳐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5천 원 정도는 쳐낼게요. 그래서 15,000원 정도가 상단입니다. 그럼 여기 밑단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3만 원에서 15,000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4만 5천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 안에도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포워드 가이던스가 얼마예요? 이 종목에 46,000원, 48,000원 찍히고요. 아주 높게 보는 사람이 52,000원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은 46,000원 정도 됩니다. 47,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계산상으로 뭘만 나와요? 45,000원 이 정도 나오잖아요. 이거 45,000원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 올해 9월, 10월 달 이쯤 가시면 45,000원을 찍을 것 같아요. 선박한양 하니까 조금 앞단에서 이루어지겠죠? 광복줄쯤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 뭐 5개월 이 정도 남았는데 5개월 안에 45,000원을 간다라는 가정을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그 앞단에 미리 땡겨서 가지면 더 좋은 거고요. 수익률 실현이 또 어떻게 기간이 단축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걸 생각해 놓고 그럼 하단은 어디야? 3만 원 밑으로 갈 만한 이유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손절 라인 굳이 잡는다 그러면 이 선이 깨져야 되겠죠? 221선. 그게 아마 27,500원짜리일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야, 나는 눌림이 들어오면 사야 되는구나. 이런 걸 두고 눌림에 들어오는 걸 매수하는 겁니다. 자, 어제 22%에서 총 25%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저 구간에서 보통 우리가 입절 라인 잡을 때 50에 상승폭이 50, 60%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 구간 어딘가로 잡겠죠. 예, 그 구간 어딘가를 공략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 구간이 35,000원짜리지 어디겠습니까? 자, 35,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어떻게 된다? 스트롱 바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3만 원까지 가도 쫄지 않고 계속 산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공략해 나가는 포인트로 좀 잡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달리는만 올라타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정도 설명해 드릴, 뭐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해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왜 달리는 건 이야기 안 해줘? 늦게 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글쎄요. 오늘은 여러분 덕선 네오로스도 지금 하단에서 턴어라운드하고 윗단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엔 기존에는 어떤 거예요? 눌리등 미리 내려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번에는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 보시죠. 자, 이런 것 같은 것들은 5회 정도 분할 매수로 고려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어떻게 돼? 턴어라운드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 음봉 나올 때 제가 볼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두 번 하고 세 번째 음봉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십자봉 혹은 주춤주춤 거리는 거 결국은 약간 눌리는 거겠죠. 요즘 최근에 보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게 SNS 텍 같은 경우 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 구간에서 쫄 게 없거든요. 어디까지 갈 건 나 아니까 그 윗단까지 그 라인을 잡아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워드 그리고 미스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니까 단기적으로 미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수급이 깨져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대량 물량이 터져가지고 오버행 나올 경우도 있긴 할 텐데 자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쫄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이던스라는 거, 또 그다음에 저같이 뭐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을 잘 듣면 크게 사고는 잘 안 터진다. 항상 여행 다닐 때도 가이드 말 들어가지고 사고 터질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오늘 투자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덕산 네오록스와 이스페타시스 좀 더 여러분들 초보자 입장에서 편한 쪽이 어디라고요? 덕산 네오록스고요. 트레이딩 좀 강하신 분은 둘 다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포트와 의견을 참조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늘 머니케어 뉴스의 발전을 위해서 윈윈하는 체련에 윤유 회원을 또 가입을 하셔서 Q&A도 하시고요. 머니케어 습글 영상도 보시고 회원 전용 또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같이 간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요 또 이따가 오후에는 또 채널 유료 회원 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 그동안 리뷰 영상 몇 가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자 리포트 맛집 머니케어 뉴스에서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